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신라 경순왕의 아들 석이 시조로서 고려 광종 때 광평시랑을 역임하고 의성군에 봉해지니 자손들이 의성을 관양으로 삼았다. 의성의 옛 이름이 문소였기에 문소김씨라고도 하였다. 시조로부터 8세인 공우에 이르러 장자인 용비가 태자 첨사를 지내고 의성 오토산에 모셔져 있으며 차자 용필이 수사공, 삼자 용주는 개성부사를 지냈다. 대개 이 구세를 각 파의 중시조로 받들어 왔으며 20세를 기준으로 무려 280여 파에 150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현재 종친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오늘 소개할 성씨는 김씨 중 6번째로 큰 의성 김씨인데요. 이 의성 김씨는 단일 성씨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성 김씨, 어떤 성씨일까요?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의성 김씨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시조는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석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의성 김씨의 시조 김석 할아버지는 신라의 마지막 국왕인 경순왕과 고려 태조 왕건의 따님인 낙랑공주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생몰 연대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지만은 탄생 연대는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940년경에 출생하신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그분은 고려 4대 왕인 광종에게는 생질이 되는 분으로서 광종이 그 당시 개국 공신들이 주도가 됐던 무신 정권에서 문치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대한 시기에 아마 광종이나 그 다음 경종에게 협조해서 벼슬은 그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광평성의 시랑, 요즘 말하면은 차관 정도의 벼슬을 하셨고 5대 경종 때 의성군으로 책봉이 돼서 300호 시급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생몰연대 산소가 개성에 있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전되어서 의성 김씨들은 그 시조에 대한 제향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조 설단 문제가 저들 의성 김씨 대종회의 큰 수건 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9세인 그 첨사공 용자 비자 할아버지를 중시조로 모시려고 제향을 모시고 있는 편입니다. 예, 중시조님은 고려 명종 때의 사람으로서 금자광록대부 태자첨사를 역임하신 후 의성군으로 봉함이 돼서 의성에 사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분이 의성에 사셨다는 것은 지금 그분과 부인 강씨의 묘소가 의성 오토산에 있고, 그분들이 의성 군민에게 끼친 은혜를 못 잊은 의성 군민들이 사당을 세우고 춘추로 제사를 500년 이상 모셔왔던 것으로 보아 그분이 의성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 군민들이 그 첨사공을 모신 것이 500년이 흘러 그 조선 중종 때 모제 김안국 선생,
이분은 용자 비자의 동생 되는 용자 필자의 후손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셨고, 이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의성 군민들이 그 첨사공 용비를 의 제사를 모신다는 것을 듣고 의성 군민들이 기특해서 의성 군민에게 세금을 감해주고 춘추 제사 때 제수를 관청에서 제공했으며, 그 사당의 이름을 진민사로 하셔서 편액을 거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1570여 년경에 김자 진자 되는 선조께서 아들인 학봉 김성일과 동강 김우홍을 시켜서 그분의 산소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그 이후 외손되는 안응창이라는 분이 의성 군수로 있을 때 성무를 했으며, 그 이후 영조, 순조 때 큰 개수를 했고, 988년경에 오토산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그 묘소를 대대적으로 성역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첨사공에 대한 제사를 의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영조, 순조 때 대대적인 그 묘역 정화를 하면서 우리 의성 김씨들이 그 제사를 맡았는데, 그것이 군민들이 주도하던 제사니까 의성 군민들한테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 의성 군민들이 자손들이 맡아 주십시오 해서 그 이후로 우리 의성 김씨들이 그 시제를 지내는데, 매년 봄 4월 5일과 가을인 10월 3일에 춘향과 추전을 모시고 있으며, 단 저희들도 그 의성 군민들이 주도한 제사였기에 지금도 초원은 의성 군수나 의성 군의회 의장에게 초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 의성 김씨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문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말과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흩어져 살다가 6.25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56년에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주도가 돼서 의성 김씨 중앙종친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의성 김씨 수도권 청년회라는 단체가 발생이 돼서 회보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김재춘 씨의 재임 중에 의성김씨 수도권 종친회와 의성김씨 중앙종친회가 합병을 하고, 그 이후로 의성김씨 대종회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의성김씨의 소식지인
의성김씨 대종보도 발간을 했고 1988년에는 의성김씨 28만의 수건사업인 대동보 편찬에 착수해서 1992년에 의성김씨 대동보 총 13권 18,000페이지에 이르는 대동보를 발간했으며 그 이후 또 종인들의 수건사업이든 회관 마련에 협력해서 2009년에 대종회관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의성김씨 시조 김석의 어머니는 고려 태조 왕건의 장녀 안정수기공주입니다. 왕건이 경순왕을 사위로 삼고 낭랑왕으로 봉한 뒤에 신란궁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낭랑공주 혹은 신란공주라 부르기도 하죠. 그녀는 또 고려의 정종, 광종과 친남매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 의성김 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김 씨는 경상북도 의성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의성은 경상북도 중앙부에 위치한 고장으로 삼한시대에는 조문국이었다. 그 뒤 185년 벌휴 이사금 2년 신라에 병합되어 조문군이 된다.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문소군으로 개칭되고 고려 태조 23년 지금의 지명인 의성부로 승격되었다가 1143년 인종 21년 의성현이 된다. 의성으로 지명이 바뀐 것은 고려 태조 12년 이곳에서 후백제 견훤의 공격을 막다가 전사한 김홍술 장군의 충정을 기려서이다. 또 의성에는 조문국의 유적이 지금도 전해지는데 금성면에 있는 고분군이다. 조문국의 경덕왕릉 또한 이곳에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의성김 씨는 28만 7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9세에서 크게 5파로 나누어진다. 이후 그 아래에 각각 여러 파로 분파되어 지금은 총 280여 파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의성김씨에서 분관한 김씨도 다수 있는데 광주김씨, 개성김씨, 고령김씨, 설성김씨, 적성김씨, 삼화김씨 등이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내안마을과 서후면 금계리,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관덕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와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와 대동리, 괴상군 칠성면 외사리 백운동마을과 문광면 양곡리 등이 있다. 특히 문광면 양곡리는 은행나무 마을로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가을이면 양곡 저수지를 따라 은행나무 30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는데 드라마나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또한 안동시 내안마을은 600년 된 집성촌으로 이 마을에서만 33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될 정도로 문중 전체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마을이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하 김대락과 일송 김동삼, 석주 이상룡의 부인인 김우락과 한국 대표 여성 독립운동가인 남자현 등 모두 이 마을 출신이다. 마을 앞에 반변천이 흘러 내안마을로 불리는 천전리의 입향조는 김만근이다. 이 문중은 김만근의 손자인 김진의 5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면서 크게 번성하는데 이 중 넷째 아들이 퇴계의 제자로 명망이 높았던 학봉 김성일이다. 이 마을은 지금도 의성김씨 종택을 비롯하여 생가터와 서당 등 많은 고택이 남아있고 마을 앞에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크게 들어서 있다.
이처럼 의성 김씨는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가문인데요. 무려 53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단일 성씨 중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낸 명문가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가문의 안위보다는 의를 앞세워 조국의 독립에 헌신한 가문이죠. 그렇다면 의성 김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인물로 김안국, 김정국 형제가 있다. 의성 김씨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데 두 사람 모두 유학에서 동방오현으로 받들어지는 김굉필의 제자이다. 형 김안국은 인종의 종묘 배향공신으로 정암 조광조와 쌍벽을 이룬 당대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503년 연산군 9년 26세의 나이로 별시문과에 급제한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숙청될 때 화를 당하여 파직되지만 조광조와 달리 온건 개혁가였기 때문에 죽음은 면한다. 20년을 은거한 뒤 60세에 다시 조정에 나아가 예조, 병조 판서와 대사헌, 대제학을 거쳐 좌찬성에 오른다. 그는 성리학뿐 아니라 천문, 병법, 농학,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무엇보다 뛰어난 그의 업적은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의 덕목과 윤리를 가르치고 보급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는데 이륜 행실도 언해, 여시 향약 언해, 정속 언해를 비롯하여 농학 서적인 농서 언해와 잠서 언해, 의학 서적인 벽온방, 창진방 등이 있다. 1543년 중종 38년 65세로 생을 마치는데 시호는 문경이다. 저서로는 모제집이 전한다. 동생 김정국은 1509년 중종 4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사가 독서에 뽑힐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다. 1518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지만 이듬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삭탈관직되고 낙향하여 20년간 은거한다. 이때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념하는데 뒤에 복관되어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예조, 형조 참판을 거쳐 지충주 부사에 이른다. 시호는 문목이다. 사제 김정국은 관직에 있을 때나 혹은 은거할 때나 늘 한결같다는 평을 받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였고 곤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았으며 현달하여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인물로 학봉 김성일이 있다. 그는 류성룡과 함께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 당대 동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1567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고 1579년 사헌부 장령에 임명된다. 이때 국정 운영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종실의 비리를 탄핵하여 대궐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 일본의 통신사 부사로 파견된다. 귀국 후 그는 선조에게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하지만 이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파직당한다. 류성룡의 간청으로 화를 면한 그는 왜군에 점령당한 경상우도의 초유사에 임명되는데 이때 그는 뛰어난 실무 능력을 발휘한다. 의병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물자와 병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여 수령이 없는 고을의 행정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 외란 초기 피폐해진 경상도 지역의 행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1차 진주성 전투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봉석이 된 진주 목사에 판관인 김시민이 대행하게 하고
의병을 동원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사후 선무 원종 1등 공신에 오르고 이조 판서와 홍문관 대제학에 증직된다. 시호는 문충이다. 그의 충절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안동시 서후면에 학봉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학봉 김성일은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전염병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가 사망한 뒤 진주성도 무너지고 말죠. 자,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또 임진왜란 때 인물로 김득기가 있다. 그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인 사충신의 한 사람이다. 일찍이 묵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쟁으로 관직을 멀리하고 김해에 낙향하여 지내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그는 만류하는 6대 독자 아들에게 도포 한 벌과 한 줌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뒤 의병을 이끌고 김해성에 들어가 송빈, 이대형, 류식과 함께 성을 지킨다.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외 제3구는 다대포를 경유하여 내륙의 관문이자 호남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 김해로 밀려온다. 한창 혈전이 벌어질 때 대장인 김해부사가 달아났으나 김득기를 비롯한 4명의 의병장은 13,000의 대군을 맞아 결사항전하다 순절한다. 후에 김득기와 이대형은 호조 참판에, 송빈과 류식은 이조 참판에 추증되고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김해 동상동에 송담서원이 세워지는데 이곳에 4명의 의병장을 모신 표충사와 사충단이 들어서 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 진성과 동래성은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김해성 전투에서는 무려 4일을 버텨내죠. 의병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는데요. 왜군은 이 전투로 말미암아 본래의 계획에서 4일이나 지체되고 맙니다. 다음 인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의성 김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김대락과 김동삼이 있다. 두 사람은 안동의 이름난 유학자이자 을미 의병을 이끈 김흥락의 제자이다. 또한 두 사람은 1910년 겨울 서간도로 단체 망명한 의성 김씨 일가의 중심 인물이다. 백하 김대락은 1907년 안동의 근대 학교인 협동학교가 설립되자 자신의 집 백하구려를 협동학교 교사로 제공하는 등 민족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때 협동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한 이가 그의 매제인 석주 이상룡이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안동의 두 가문인 김대락과 이상룡의 일가는 의기투합하여 그해 겨울 서간도 삼원보로 망명한다. 이들은 삼원보에 정착한 뒤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경학사를 세워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는데 신흥강습소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확대되며 청산리 대첩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노구의 몸으로 망명한 김대락은 5년 뒤 1915년 겨울 삼원보에서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다. 또 일송 김동삼은 유교적 학식과 용맹한 기질을 겸비하여 일명 만주벌 호랑이로 불리었는데 30년 동안 일관되게 독립투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20대 중반 서울을 오가며 신채호 등과 교유하는데 이때 신교육의 눈을 떠 혁신유림의 길을 걷게 된다. 안동 지역 구국 계몽운동의 중심이 된 협동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비밀결사인 신민회와 대동청년단에도 가입하여 활동한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자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친족 김대락과 함께 150여 명의 일가를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한다. 이후 만주에서 독립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는데 군사병영인 백서농장을 건립하고
1919년 2월 길림에서 서일, 김좌진 등 민족 대표 38명과 함께 대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또 3.1운동 직후 서로 군정서를 설립하여 참모장이 되고 독립군 전체를 연합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1920년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둔다. 이후 경신 참변, 자유시 참변으로 한인 동포 사회가 붕괴되고 독립군이 와해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독립군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는다. 1923년 초 임시정부가 내부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때 국민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독립운동단체 대통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 하얼빈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경성형무소에서 1937년 59세의 나이로 순국한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독립운동을 위해 여러 가문들이 단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의 의성김 씨인 김대락, 김동삼 일가와 고성이 씨인 이상룡 일가, 그리고 서울의 경주이 씨, 이회영 육형제죠. 이들은 나라가 망한 그해 12월 추운 겨울날 고향을 떠나 서간도로 망명합니다. 그 후 세 가문이 합세하여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는 등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 기지 건설의 토대를 닦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전국 유림 대표로 유학자를 결집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심산 김창숙이 있다. 그는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어려서 유학을 배우고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오적을 성토하는 상소문, 매국 오적 청참소를 올린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 파리 장서 운동을 주도하는데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명의로 1921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것이다. 이후 그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이 되는 등 임시정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27년 체포되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다. 광복 이후 백범 김구와 연대하고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총장이 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1962년 노환으로 생을 마친다. 이외에 의성김 씨 인물로 고려가 망한 후 태조 이성계가 우의정으로 불렀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고 저리를 지킨 김거익을 비롯하여 신사임당, 헌안설원과 함께 조선의 3대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임벽당 김씨와 남명 조식의 제자이자 외손녀 사위로 남명의 성성자를 물려받은 동강 김우홍, 정조 때의 인물로 이속들의 시패를 논한 만원소 등 명필, 명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김괭과 아버지가 귀양 가게 되자 벼슬을 포기하고 귀양지로 따라가 10여 년간 모신 효자 김낙행 등이 있다. 또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인물들이 항일투쟁에 뛰어드는데 구한말 이름난 유학자로 안동의 을미의병을 이끈 김흥락을 비롯하여 안동 의진의 의병장 김도화와 포장 김회락, 경기 이천에서 거병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영덕 50천 전투에서 순국한 김하락과 백하 김대락의 여동생이자 석주 이상룡의 부인으로 남편을 따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김우락,
비물학의 여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한 뒤 고문으로 두 눈을 실명한 김락 등 많은 인물들이 있다. 이외에 파라코로 위장하여 독립군 자금을 조달한 김용환, 그리고 백범김구가 맺어준 부부 광복군, 김근수와 전월선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의성 김씨 현대 인물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현대인물로는 정관계의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와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창근 전 교통부 장관과 김용래 전 총무처 장관, 김윤주 전 군포시장과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김종갑 전 특허청장과 김원영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는 김병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창환, 김원웅, 김현권, 김낙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있다. 학계에는 김호길 포항공과대 초대총장과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 김영근 전 성균관장 등이 있고, 재계에는 김종길 전 삼보컴퓨터 부회장과 김영기 주식회사 휴롬 회장이 있다. 또 김화남 전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시인 김시백, 소설가 김애란, 김태형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도 모두 의성 김씨이다. 또 개그맨 김국진과 김종현 KBS 아나운서, 가수 K씨 또한 의성 김씨입니다. 오늘은 단일성 씨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의성 김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성 김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